야담이 생각나는 밤엔 야담 포착. 꽃 같은 그대의 달 같은 마음. 정조시대 한양 북촌의 깊은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이 선생의 집에서 가녀린 손길이 붓을 들었습니다. 이 선생의 막내딸 이화진은 넓은 서재에서 홀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책 위를 날카롭게 훑었고 가끔 옆에 놓인 종이에 중요한 구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화진 아가씨, 아버님께서 부르십니다. 문 밖에서 몸종 춘복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진은 급히 붓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아버지 이영준 선생의 방으로 향하는 짧은 걸음 사이에도 화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병세가 깊어지신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화진이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깊은 병색이 드리운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조정에서 뛰어난 문장가로 이름을 떨치던 이영준 선생은 이제 병석에 누워 기력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화진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화진은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영준 선생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앉으며 옆에 놓인 함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함을 열어보아라. 화진은 아버지의 지시대로 낡은 나무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은가락지와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오라비와 어머니는 의지할 곳이 없다. 너희 오라비는 학문에는 뛰어나지만 병약하여 과거를 볼 수 없을 것이고 어머니는 늙으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 가락지는 내 벗 김정학이 준 것이다. 그는 지금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느니라. 이 편지를 가지고 그를 찾아가거라. 화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제가 어찌 대사성 대감을 뵐 수 있겠습니까? 이영준 선생은 잠시 침묵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화진아, 내가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다. 너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여 내가 내 오라비에게 가르치던 글을 모두 익혔지. 내 필체는 나보다도 뛰어나고 심은 또한 일가를 이루었다. 화진은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의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다. 내가 너를 아들처럼 키운 것은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한 것이다. 이영준 선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남장을 하고 과거에 응시하여라. 김 대사성을 찾아가면 그가 도울 것이다. 화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과거를 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그것은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발각되면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너의 재주라면 가능할 것이다. 이 가락지는 내가 김 대사성을 찾아갔을 때 그가 너를 알아볼 수 있는 증표다. 이영준 선생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화진아,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다. 우리 가문을 살려다오. 화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부디 걱정 마시고 몸을 추스르십시오. 그날 밤 화진은 자신의 방에서 밤늦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녀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영준 선생은 결국 그 다음 달 보름 무렵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3년상을 지내야 했지만 가세는 더욱 기울어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화진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시 이모님께 다녀오겠습니다. 화진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짐을 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 오라비의 옷을 챙겼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오빠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춘보가 나중에 어머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나를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춘복은 화진의 계획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어찌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발각되면 큰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을 구할 유일한 길이란다. 아버님의 뜻이기도 하시고 화진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남장을 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화진은 이제 이화라는 새 이름을 가진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녀는 성균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인 김정학 대사성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균관 앞에 도착한 화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자인 자신이 선비들의 성지인 성균관에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음을 알았습니다. 김정학 대사성님을 뵙고 싶습니다. 문지기에게 말하자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화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용건이 무엇인가?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 대사성님께 전해드릴 물건을 맡기셨습니다. 문지기는 잠시 고민하다가 화진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화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김정학 대사성을 만나 아버지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김정학 대사성은 생각보다 젊고 온화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진을 보자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이영준의 자제인가? 네, 소인은 이영준의 자식 이화라고 합니다. 화진은 가능한 한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형준과 닮았구나.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애석하도다. 화진은 아버지가 남긴 가락지와 편지를 꺼내 김정학에게 건넸습니다. 김정학은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가락지. 내가 형준에게 준 것이 맞구나. 그는 편지를 읽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화. 아니, 화진아. 내 아버지가 편지에 모든 것을 적어 놓았다. 내가 실은 여자이며 가문을 살리기 위해 남장을 하고 과거를 보려 한다는 것을. 화진은 크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사성님, 어찌. 걱정 말거라. 나는 내 아버지의 오랜 버신이 너를 돕겠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발각되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두 화를 입을 것이다. 김정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 집 서재에서 머물면서 과거를 준비하거라. 내가 도울 것이다. 화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다.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화진은 김정학의 집에 머물며 과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보호 아래 이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정학의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화진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처럼 행동하는 법을 익히고 목소리를 낮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과거 시험을 위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정학이 화진을 불렀습니다. 화진아, 내일 내 조카 윤시연이 올 것이다. 그는 뛰어난 문장가로 이번 과거에 장원급제할 만한 인재다. 그와 교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거라. 화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정학과 그의 가족들만 만났기에 비교적 안전했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윤시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화진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이화라고 하였지? 숙부께서 자네를 많이 칭찬하셨다. 윤시연의 첫 마디에 화진은 긴장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윤시연은 화진의 겸손한 태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서로 발전했으면 좋겠네. 자네의 문장을 보고 싶구려. 그날부터 화진과 윤시연은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화진은 윤시연의 진솔한 태도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진의 재능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이화, 자네의 시는 매우 특별하구려. 강인함 속에 섬세함이 깃들어 있어 마치 꽃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네. 윤시연의 말에 화진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시연 형님 말씀이 과하십니다.
제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야, 자네는 특별해. 내가 만난 이 중에 자네처럼 섬세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람은 드물었어. 날이 갈수록 윤시연과 화진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짓고 때로는 밤새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진은 점점 윤시연에게 마음이 끌렸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감정임을 알았습니다. 어느 봄날 그들은 함께 뒷산으로 올라가 시를 짓기로 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꽃들이 만개한 산길을 오르며 두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했습니다. 이화, 저 꽃을 보게. 어찌 저리 아름다울 수 있을까? 윤시연이 활짝 핀 매화를 가리켰습니다. 화진은 그 꽃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저 꽃처럼 본연의 모습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 꽃은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 피어나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때로 본 모습을 숨겨야 할 때가 있죠. 화진의 말에 윤시연은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도 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닌가? 화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윤시연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화진은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시연을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그녀의 고민도 깊어갔습니다. 과거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화진은 김정학의 도움으로 시험에 응시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시연도 그녀와 함께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시험 전날 밤 윤시연은 화진을 찾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겠군. 화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윤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화, 시험이 끝나면 내가 자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네. 화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금은 말할 수 없네. 우리 둘 다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 말하겠네. 그의 진지한 눈빛에 화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화진은 일찍 일어나 남장을 단정히 하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윤시연도 함께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게. 자네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윤시연의 격려에 화진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험장은 많은 선비들로 붐볐습니다. 화진은 그들 사이에 섞여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주변의 선비들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화진은 의연하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시험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충과 효의 조화 라는 주제였습니다. 화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붓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글 솜씨를 모두 발휘하여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화진은 글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필체는 유려했고 내용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험이 끝났을 때 화진은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시험장을 나오자 윤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길 뿐입니다. 윤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네. 자, 이제 우리는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군. 그들은 함께 김정학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학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모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정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화진과 윤시연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갔습니다. 화진은 윤시연에게 더욱 깊은 감정을 느꼈지만 자신의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습니다. 화진과 윤시연은 함께 발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단이 발표되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윤시연은 이름을 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기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합격했네. 그것도 우등으로. 화진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자네 이름도 찾아왔지. 자네도 합격이네. 게다가 장원급제야. 화진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장원급제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이화, 자네는 이제 조정에서 일할 자격을 얻었네.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었구려. 윤시연의 눈빛은 진심 어린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화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장원급제는 기뻤지만 이제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장원급제자는 왕을 직접 아련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정학은 화진을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화진아, 내가 장원급제한 것은 기쁜 일이다.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한다. 궁에 들어가면 더 많은 눈이 너를 주시할 것이다. 화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사성님. 하지만 이미 이 길에 들어섰으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김정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알면 기뻐하실 것이다. 하지만 위험은 더욱 커졌다. 항상 조심하거라. 화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원급제 후 화진은 예조정랑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궁궐에서 일하게 되었고 윤시연은 홍문관 수찬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궁궐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화진은 항상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했고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뛰어난 재능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윤시연이 화진을 찾아왔습니다. 이화, 함께 산책하지 않겠나? 화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궁궐의 후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네. 윤시연의 진지한 목소리에 화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는 자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네. 화진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네의 섬세함과 지혜에 매료되었어. 자네는 다른 이들과는 달라. 마치 윤시연은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여인처럼 섬세하면서도 남자로서의 의리와 지조를 가지고 있어. 나는 그런 자네에게 깊은 우정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네. 화진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도 윤시연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형님, 저 그런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윤시연은 화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화진은 본능적으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네. 너무 성급했나?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관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시연은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야. 화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윤시연의 고백은 그녀에게 기쁨이자 고통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한 그 사랑은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화진은 김정학을 찾아갔습니다. 대사성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정학은 화진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화진아? 윤시연 대인께서 저에게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김정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구나. 시연이가 너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도 그에게 기울어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는 김정학은 화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지금의 너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구나.
내 정체가 밝혀지면 너와 내 가족 그리고 시연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화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야겠죠. 계절이 바뀌고 화진은 예조정랑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여 이조정랑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글재주와 행정 능력은 조정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고 심지어 왕의 눈에도 들었습니다. 한편 윤시연은 화진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변함없이 그녀를 지지하고 돕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특별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진은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은 그녀의 문장 실력을 높이 평가하여 특별한 임무를 내렸습니다. 이화 정랑, 이번에 청나라 사신이 오는데 그들을 접대할 시문을 짓도록 하라. 그대의 문장은 우리 조선의 자랑이니 훌륭히 해내리라 믿는다. 화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이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화진이 왕의 명을 받고 나오는 길에 윤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명을 받았나? 청나라 사신을 위한 시문을 지으라는 명이십니다. 윤시연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하네. 그것은 큰 영광이야.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시녀 한 명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정랑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화진은 크게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어디가 편찮으신가? 편지에 의하면 중병이시라고 합니다. 빨리 가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화진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왕의 명을 받은 상황에서 자리를 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환이 걱정되었습니다. 윤시연이 화진의 고민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어서 가보게. 내가 여기서 대신 임무를 수행하겠네. 하지만 형님, 이것은 왕의 명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네의 어머니가 더 중요하네. 내가 자네 대신 시문을 준비하겠다고 왕께 말씀드리겠네. 내 문장이 자네만 못하다고 해도 왕께서는 이해해 주실 것이야. 화진은 감사의 눈빛으로 윤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화진은 서둘러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장을 하기 위해 도중에 한적한 여관에 묵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화진은 어머니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병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고 화진이 돌보자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화진아, 내가 어찌 여기에? 어머니는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화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춘복이가 모두 말해주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내가 자랑스럽구나. 화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거짓말을 해서.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으니.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관직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 화진은 일주일간 어머니를 돌본 후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었고 궁에서의 임무도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화진은 다시 남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묵은 여관에서 도둑이 들어 그녀의 짐을 뒤지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화진은 재빨리 도둑을 제압했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의 여성용 속옷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놀란 도둑은 그녀의 정체를 의심했고 화진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윤시연이 들어왔습니다. 이화, 여기 있었구나. 나는 윤시연은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도둑을 붙잡았습니다. 감히 관리의 짐을 뒤지다니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윤시연은 화진이 남장 여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음에도 아무 말 없이 도둑을 관청에 넘겼습니다.
도둑이 끌려간 후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윤시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했네. 이화, 아니, 화진이라고 불러야 하나? 화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방금 알았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여자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군. 내 섬세함, 내 필체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여성스러운 몸짓들. 화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고발하시겠습니까? 제가 법을 어겼으니 윤시연은 화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네.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하겠나? 나는 자네를 사랑하네. 여자인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변할 리 없네. 화진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님을 속였습니다. 자네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네. 자네의 재능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묻히는 것은 큰 손실이었을 거야. 윤시연은 화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의 비밀은 내가 지키겠네. 그리고 자네가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 자네 곁에 있을 것이네. 화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눈물이었습니다. 윤시연이 화진의 정체를 알게 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윤시연은 화진의 비밀을 지켜주었고 그들은 비밀리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화진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언제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화진은 윤시연과 함께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시연 오빠,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정체가 언젠가는 밝혀질 텐데. 윤시연은 화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진아,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화진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궁중의 한 여관이 화진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섬세한 행동과 가끔씩 실수로 보이는 여성스러운 몸짓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소문은 점차 퍼져나갔고 마침내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왕은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화진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이화 정랑, 그대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구나. 그대가 실은 여자라는 말이다. 이것이 사실인가? 화진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사실이옵니다. 제 이름은 이화진이며 고 이영준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문을 일으키고자 남장을 하고 과거에 응시하였사옵니다. 궁중이 술렁였습니다. 왕은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너는 중죄를 지은 것이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관직에 있었으니 그때 김정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용서를 청하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알고 도왔사옵니다. 이화진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인으로 그의 아버지 이영주는 제 생명의 은인이옵니다. 그의 뜻에 따라 저는 화진을 돕기로 했사옵니다. 왕은 놀란 표정으로 김정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리고 이화진의 재능은 실로 뛰어나 조정에 큰 도움이 되었사옵니다. 그녀의 문장은 청나라 사신들도 감탄했으며 그녀의 지혜로 많은 정책이 개선되었사옵니다.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윤시연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저 또한 이화진의 정체를 알고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재능과 충성심은 진실로 조선을 위한 것이었사옵니다. 그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화진, 그대는 법을 어겼으나 그대의 재능과 충성심은 인정하노라. 그러나 여자로서 관직을 계속할 수는 없는 법. 그대는 즉시 관직에서 물러나되 중죄는 면하도록 하노라.
화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의 은혜 감사하옵니다. 그날 이후 화진은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했습니다. 윤시연은 화진을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화진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화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겠지요.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지요. 윤시연은 화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나? 내 아내가 되어주겠나? 화진은 놀라움에 윤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자네의 모든 것을 사랑하네. 남장을 했을 때도 지금의 모습도 자네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화진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화진과 윤시연의 혼인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전에 동료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부부가 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화진이 남장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많은 이들이 그들의 관계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김정학은 그들의 혼인을 적극 지지했고 두 사람은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혼인 후 윤시연은 여전히 조정에서 일했지만 화진은 더 이상 관직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집에서 글을 쓰고 때로는 윤시연의 업무를 돕는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화진은 윤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여자들을 위한 학당을 열면 어떨까요? 여자들도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윤시연은 생각에 잠기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대의 지혜를 다른 여성들과 나눌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화진은 여성들을 위한 작은 학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여성들만 찾아왔지만 점차 그녀의 명성이 퍼지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배움을 찾아왔습니다. 한편 윤시연은 조정에서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김정학의 도움으로 조금씩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화진과 윤시연 사이에는 두 딸과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화진은 자신의 딸들이 자신처럼 남장을 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첫째 딸 윤서영이 화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남장을 하고 관직에 계셨다는 이야기가 정말인가요? 화진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단다. 그때는 여자가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 어려운 시대였어.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변하고 있지. 내가 커서는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란다. 서영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글을 잘 쓰고 싶어요. 물론이지. 너는 내 아버지와 나의 재능을 모두 물려받았으니 분명 훌륭한 글을 쓰게 될 거야. 윤시연이 방에 들어와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영아, 내 어머니는 조선 최고의 문장가였어. 비록 관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그녀의 지혜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단다. 화진은 남편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제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을 거예요. 제 진짜 모습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연은 화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진아, 그대의 진짜 모습은 남장을 하고 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어. 그대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그대의 진짜 모습이니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내리쬐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변함없었습니다. 재능 있는 여인이 자신의 꿈을 위해 남장을 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던 화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꿈꿨던 세상, 여성들도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